다시 시작을 하자고. 일단 지금 여전히 매일 똑같은 표를 보고 있어. 우리 얘는 안 하기로 했고, 요건 얘기가 끝났고, 그치? UV 비저블 AAISP는 폴라리미터 CDORD도 안 하기로 했고, ESR 안 하기로 했고, 얘 얘기가 끝났어. 그치? IR부터 시작해서 라만까지 꽤 긴 스토리의 얘기를 끝냈어. NMR은 여전히 할지 안 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야. 일단 안 하진 않을 거야.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어. 일단 오늘은 먼저 우리 쉬운 것부터 하자고. EM,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먼저 우리가 X선하고 감마선을 사용하는 이 윗부분부터는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 샘플을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빛이 굉장히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짧은 빛이야. 그지? 그래서 공기 중에서 산란이 일어나. 뭐 산소가스, 산소질소 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있잖아. 얘네들에 의해서 산란이 일어나. 그래서 이 X선부터 그 위쪽에 해당하는 분석기기들은 전부 고진공하에서 측정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질 거야. 중요한 거는 고진공을 유지하려면 기계 자체도 비싸질 수밖에 없어.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액체 샘플은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치? 액체는 날아가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샘플들을 물론 이제 약간 액상으로 해서 건조해서 측정하는 경우는 있어. 이제 샘 같은 경우야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액상 샘플은 측정할 수 없다가 일단 대전제야. 일단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전자현미경이야. 이거는 뭐 강의 시간에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 왜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야. 그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느껴야 돼. 아무튼 전자현미경은 일단 현미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학현미경하고 전자현미경이 있어. 물론 기계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지만 일단 사용하는 빛이 광학현미경은 그냥 우리 그냥 빛을 사용하는 거고, 전자현미경은 일렉트론 빔을 사용해. 다 알다시피. 그치? 그리고 조명 매체라고 하는 건 이제 빛을 보는 동안에 그냥 대기 중에서 하는 거고, 전자현미경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이유로 굉장히 높은 베큐움에서 측정을 해야 돼. 광학현미경은 대강 2100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 뭐 조금 좋은 건 그거보다 더 볼 수 있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100으로 돼 있어. 전자현미경은 요건 사실은 요즘은 템이나 뭐 이런 거 훨씬 더 높은 배율까지도 볼 수 있어.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건 예전부터 그냥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숫자인데 요즘은 기계가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볼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야. 그치?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기계를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아무튼 전자현미경은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고 해서 그냥 EM으로 표현을 하는데, EM에는 크게 샘하고 템하고 두 종류가 있어. 샘은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야. 그치? 그러니까 주사형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주사형, 우리 스캐닝 한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면을 쓱 훑어가는 거야. 스캔하는 거야. 그걸 샘이라고 그러고, 템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미턴스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투과형 전자현미경이야. 그러니까 빛은 아니겠지. 정확히 하면 일렉트론 빔 감마선이 투과가 되면서 어떤 형상을 보는 걸 템이라고 그래. 당연한 얘기지만
템의 경우는 샘플이 얇아야 돼. 그치? 샘플이 얇아야 비트 투과하면서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편의 두께가 0.2 0.1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래. 0.1 마이크로미터면 100 나노미터야. 그치? 100 나노미터면 우리 뭐 요즘은 뭐 나노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사용하잖아. 뭐 머리카락에 몇만 분의 1 뭐 이딴 소리 들었는데 아무튼 무지무지 얇게 잘라야 돼. 그치? 그래서 사실은 템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 곳은 이제 학교에는 템은 없어. 템은 진짜 흔한 기계가 아니야. 템이 있으려면 그 템을 위한 시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오퍼레이터,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해. 그치? 왜냐면 이렇게 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계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 돈도 많이 들고. 특히 금속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분야에서는 얇게 절삭하고 가공하고 그러는 게 가능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요즘 뭐 삼성이 하고 그 대만의 반도체 회사하고 뭐 지금 뭐 10나노, 7나노 공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극 UV야, 울트라 UV 영역에 빛을 쬐을 수 있는 그런 기기가 필요하다. 네덜란드에서만 그걸 팔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통 그걸 뭐 7나노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다고. 7나노면 진짜 엄청나게 작은 분자 레벨의 어떤 사이즈인데 아무튼 100나노도 뭐 7나노에 비하면 당연히 두꺼운 거지만 이런 걸 슬라이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더라도 반도체나 금속처럼 딱딱한 물질은 슬라이스를 할 수 있어. 딱딱한 물질은. 근데 유기고분자처럼 부드러운 물질은 이걸 슬라이스 하려고 그러면 칼로 슬라이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칼자국이 남는데 밀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고분자 물질들의 템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물론 요즘 뭐 FIB니 뭐 해서 템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템은 측정하기, 특히 고분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유기 고분자 하는 사람들은 샘플 제조하는 게 쉽지 않아. 예전에 내가 한번 예전에 뭐 어렵게 해서 측정했던 적이 있는데, 뭐 표면에 뭔가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어. 보니까 나는 그땐 몰랐는데, 그게 그 자른 흔적이야. 그치? 밀려가지고 고분자들이. 그래서 쉬운 건 아니다. 쌤은 꽤 좋은 쌤이 학교에 있어. 그러기 때문에 쌤은 뭐 대학원생 같은 경우는 만져볼 기회도 있고 뭐 그런 기회인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로 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실제 고분자 쪽은 템으로 뭐 분석한 이그샘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 자, 일단 이게 샘플이라고 치자고. 샘플이고 위에서부터 빔을 쪼여주게 되면은 사실 얘가 샘플에 닿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빛들로, 전자파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 먼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투과해서 나가는 놈은 우리가 이걸 투과 빔을 갖고는 템을 찍어. 뭐 스템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일단 템이라고 한정을 하자고. 그거 말고 아까 셈이라고 하는 건 표면을 보는 거였는데 표면에서부터 튕겨나가는 일렉트론들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 그치? 이거는 이건 이제 OJ라는 발음을 하는데 OJ 일렉트론도 있고 백스캐터들도 있고 엑스레이도 있고 그리고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지? 뭐 캐소도 어쩌고 저쩌고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셈은 얘를 수집해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셈을 측정을 하면서 이 EDS, WDS라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EDS, WDS라고 하는 것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 왜? 지금 쪼이면 한꺼번에 나오는 거니까. 그치? 요 WDS, EDS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아무튼 간에 우리가 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취합해서 모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야. 물론 백스캐터들도 약간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모아. 그래서 우리가 셈을 보면 여기 SEI 또는 SEI 이미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모았다라는 얘기야. 여기 SEI라고 돼 있으면 셈의 SE가 아니고 세컨더리 일렉트론의 SE야. 여러 가지 중에 형상으로 셈으로 측정할 때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나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얘가 가장 많은 양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백스캐터도 약간 포함한다고 그래. 아무튼 제일 많은 양이 나오니까 도 있고, 요 세컨더리 일렉트론은 접촉각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샘플이 이런 동그란 샘플이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빔에서 나가는 거하고 이쪽에서부터 나오는 빔에서 나가는 거하고 강도가 요 접촉각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접촉각에 따라서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입체적인 형상을 얻을 수가 있어. 그치? 요게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사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야. 요거는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부터는 그림 감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설명할 거리도 없고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 아까도 얘기했지, 템은 이래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한 번만 보자. 그치? 지금 샘플이 두 개야. 하나는 이제 BMA, 뷰틸 메타크릴레이트를 현탁 중합을 해서 안정제를 사용했어. 그치? 그래서, 셈을 측정을 한 거야. 왼쪽 그림 1번은 안정제를 제거하기 전이고 2번은 안정제를 제거한 다음이야. 그치? 보면 알겠지만 일단 BMA는 이렇게 현탁 중합에 의해서 어떤 파티클 형상이 된 거야. 그치? 파티클 형상이 됐고, 그리고 1번 그림은 표면에 뭔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 이게 안정제겠지 아마. 그리고 불소용이고 안정제를 제거하면 2번 그림처럼 물론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렇게 거의 안정제가 제거된 걸 볼 수 있어. 이런 걸 보는 거야. 셈으로. 중요한 건 여기 한 번만 보자. 밑에 써 있는 건데 20kV 쪼여주는 빔의 색이겠지.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1000으로 돼 있는 건 1000배일 거야. 그지? 근데 요즘은 요 배율이 별 의미, 요만큼의 길이가 10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키우면 이 스케일 봐도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겠니? 반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스케일 바를 갖고 어떤 사이즈를 봐야지 곱하기 1000, 물론 1000배로 측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어. 그렇긴 하지만 요 스케일 바를 갖고 실제적인 사이즈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21에 20은 아마 샘플 번호일 것 같아.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SEI, 그치? 지금 뭘 봤다는 얘기야? 세컨더리 일렉트론 이미지를 봤다라고 하는 얘기야. 오른쪽 그림 마찬가지야. 전부 SEI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뭐 10마이크로, 반지름이 10마이크로보다 작은 놈도 있고 뭐 그런 거고, 표면이 깨끗하고. 자, 여기서 이 샘플들은 구야 아니면 호떡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가 좀 한가운데하고 바깥쪽하고 명암 차이가 나잖아. 그지? 가운데 쪽이 진하고 바깥쪽이 흐리게 보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가 튀어나와 있는, 이게 구라는 걸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지워져 버렸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빔하고 여기서 나오는 빔이 똑같은 양만큼 튕겨 나온다 그러면 얘는 그냥 똑같은 색깔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이 그림에서 얘가 호떡 형태인지 구 형태인지 알 수가 없어. 그치? 요거보다 더 확실한 건 이 그림을 보면 알 거야. 예를 들면 아까는 그래도 옆면인데, 예를 들면 이 그림을 보자고. 이 그림을 보면 얘가 구일지 호떡일지 얼핏 봐서 잘 몰라. 그치? 근데 얘가 구처럼 보이는 이유는 명암 차이가 가운데하고 바깥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더리 일렉트론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세컨더리 일렉트론이 약간의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뭐 이거 보면 우리 뭐 무유화 중합을 하는데 반응 시간에 따라서 입자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뭐 스케일 바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선 잘 안 보여.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했던 건데, 요건 우리가 만든 실리카인데, 실리카가 밑에 있는 것처럼 약간 노란색을 띠는 경우가 있고, 이제 분산시키면 그냥 하얀색으로 우유빛으로 있는 것도 있는데, 요것들의 샘 사진을 본 거야. 보면 알겠지만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최근에 찍은 거야. 4마이크로미터가 이만한 사이즈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은, 그치? 그리고 뭐 날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배율이 있기는 있지만, 역시 중요한 건 이 스케일 바가 중요한 거고, 세컨더리 일렉트론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여기는 안 들어가 있네. 아무튼 그렇다라는 얘기야. 요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까 뭐에서 얘기했냐면 요 EDS, WDS를 한꺼번에 측정할 수 있다, 쌤하고 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사실 요거는 이렇게 쌤을 찍으면서 이렇게, 이게 EDS거든. EDS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요거는 나중에 EDS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기회가 나중에 있어. 그때 요 그림은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자고. 요거 마찬가지야, 지금 EDS.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외부에서 가져온 거야. 이건 뭐냐면 포스트잇이야. 그지? 포스트잇이 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니? 점착제라는 표현을 써.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 왜 포스트잇은 붙였다 떨어졌다 할까? 이거 사실은 뭐 어디 찾아보면 실수로 뭐 포스트잇을 발명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고, 처음부터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한 거야. 그건 왜 그러냐면, 접착제를
접착제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야. 접착제를 이렇게 구형으로 표면에 발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접착제가 안 발라져 있는 부분도 있고, 보통은 접착제를 쫙 발라놓는다고, 붙이는 부분에는. 근데 포스트잇에 붙이는 부분은 점착을 하려는 곳은 접착력이 약한 접착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접착제를 이렇게 구형으로 놓은 거야. 그래서 접착제가 안 붙은 면도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일부분은 붙고 일부분은 안 붙게 하는 게 이게 포스트잇의 개념이야. 이건 우연히 발명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해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샘 이미지인데 여기 틴티드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기울여서 측정을 했다라는 얘기야. 기울여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 무슨 또 어디선가 가져온 그림인데 요것도 포스트잇인데 요것도 옆에서부터 찍은 거야. 포스트잇을 찍고 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포스트잇을 한번 붙였다가 떨어뜨린 거야. 포스트잇에 이 붙는 면 두 개를 서로 붙였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면을 똑같은 면을 보는 거야. 보면 알겠지만 포스트잇이 붙었다가 떨어지면 이렇게 접착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그치? 뭐가 어떻게 됐건 간에 접착제를 이렇게 구형으로 해서 접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부분의 장소에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게 포스트잇의 어떤 특성이야. 그걸 그냥 우리가 셈으로 본 거야.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 고분자하고 관련 지어서 잠깐만 설명을 한 번만 하려고 그래. 이건 약간 고분자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하는 거야. 우리가 고분자 플라스틱 중에 글래스 파이버, 유리 섬유, 우리말로는 요런 표현을 많이 써. 섬유 강화 플라스틱,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 알다시피 플라스틱은 고분자, 유기 고분자는 부드럽고 물론 그 중에서 딱딱한 놈이 있지만 암만 딱딱하다고 하더라도 무기물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강도는 떨어져. 그렇지만 플렉서블하다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서의 장점도 당연히 있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약간 강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리 섬유를 갖다 같이 집어넣는 거야. 유리 섬유를 같이 넣어서 고분자 안에 배열을 시킴으로써 더 강한, 특히 한쪽 방향으로 더 강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 그걸 통틀어서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그래. 지금 이거는 그걸 글래스 파이버 필드, 글래스 파이버 리인포스드 이런 표현을 써.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나일론을 사용한 거야. 그치? 이제 나일론에 글래스 파이버를, 이제 나일론이 있으면 나일론에 글래스 파이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이제 복합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뭔가 물질을 만든 거야. 복합체를 만든 거야.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이런 복합체에서의 문제는 글래스 파이버는 무기물이고 나일론은 유기물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즉 글래스는 강하고 나일론도 강한데 얘네 둘이 잘 붙질 않아. 접촉면이 잘 안 좋아. 그래서 접촉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 글래스 파이버의 글래스하고 플라스틱, 지금은 나일론이지. 나일론하고 잘 이게 웨팅이 잘 섞여야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서로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붙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어. 그래서 지금 A하고 B는 똑같은 글래스 파이버하고 나일론을 사용했지만 맨드는 공정에서 뭔가 첨가제를 넣거나 공정을 바꿔서 두 개를 바꾼 거야. 차이가 있는 거야.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치? 얘네들의 파단면 이렇게 때려가지고 때리면 파단이 일어날 거 아니야? 파단면에 센 사진을 찍은 거야. 파단면을 찍으면 이렇게 파단이 돼 있으니까 그 파단된 면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면을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파단을 시켜가지고 요 파단면을 보는 거야. 됐어? 글래스 파이버는 이런 식으로 배양이 돼 있고, 그러니까 파단된 거의 윗부분을 지금 보는 거라고.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원 기둥처럼 나와 있는 이게 글래스 파이버야. 자, A번하고 B번을 한번 보자고. A번하고 B번을 보면 글래스 파이버 자체의 형상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건 B번이고, A번은 글래스 파이버 위에 뭔가가 이렇게 찌끈찌끈 붙어 있는 게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찌긋찌긋 붙어 있는 놈들은 뭘까? 그러면 얘는 나일론이야. 이 나일론이 글래스하고 서로 잘 붙었기 때문에 파단을 시켰을 때 이렇게 글래스들이 나일론들이 글래스 표면에 남아있는 거고, B번 같은 경우는 글래스하고 나일론하고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파단을 시켰을 때 글래스의 표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누가 더 강도가 좋은 거야? 이쪽이 더 좋은 거야. 잘 섞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얘는 잘 안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래스 파이버의 표면이 깨끗한 상태로 파단이 되는 거야. 당연히 이쪽이 강도가 훨씬 약할 거야, 오른쪽이.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는 응용예는 이제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일단 강의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제적인 응용예 얘기할 때 쌤에 대한 얘기는 다시 얘기가 나올 테니까 뭐 그냥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야. 그냥 요 정도 선으로 하자고. 마지막으로 주로 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템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자. 요것도 클레이가 들어가 있는 PE야. 그지? 클레이라고 하는 건 무기물인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층층이. 그지?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한 층 베끼는 이런 연구를 했었어. 이건 내가 측정을 했던 건데. 그지? 그래서, 잘 안 만들어진 거 이렇게 층이 뭉쳐 있는 게 보이지? 이게 몇백 층이 뭉쳐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잘 찾아보면 이렇게 층이 완전히 벗겨져 있는 것들이 한 두 개 보일 때도 있어. 그치? 그래서 완전히 벗겨진 건 아니야. 이제 연구 목표는 이렇게 겹겹이 있는 놈을 이렇게 층층이 벗기겠다는 게, 벗겨서 PE 안에 집어넣겠다는 게 연구 목표인데, 아무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벗겨진 놈, 엑스폴리에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박리가 된 놈들이 폴리에틸렌 안에 퍼져 있다. 당연히 이쪽이 물성이 좋았어. 아무튼 이런 연구를 했던 적이 있어. 이거는 샘으로는 거의 안 보이고 템으로 해서 봤던 적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템이 샘보다는 훨씬 더 고배율로 볼 수 있어. 미세한 부분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템을 측정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이 당시에도 이거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패도 하고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한 20장 정도 찍은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2개를 갖고 온 거거든. 막 이렇게 슬라이스 된 표면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고분자를 찍을 때는, 부드럽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얇게 가공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당연히 액체 질소 마이너스 270도에서 꽁꽁 얼린 다음에 슬라이스를 해. 그래야지 밀리지 않고 부드러움을 없애버리는 거지.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샘플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건 아니야. 이제 강의 시간에는 당연히 내가 얘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템은 그렇게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셈이건 템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의 시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거리가 많지는 않아.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일단 1단락이야. 진도는 기계에 대한 얘기는 셈 전자현미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